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미세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딜레마의 뜻은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 개뿐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말하고는 하죠. 흔히 궁지에 빠졌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딱 그 모양입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사건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정점은 단연 대장동 게이트였죠.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컸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정점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 대장동 게이트가 그간 비교적 긴 시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몸통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겉가지만 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용 정진상으로 대변되는 이재명의 측근 그리고 실무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에게 버림받은 유동규 여기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 이들에게서 벌어졌던 일들 가장 한가운데 또 정점에 이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장동 게이트를 말할 때 종합 비리 세트라는 말을 하곤 하죠. 가장 핵심은 어떻게 민간 개발업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일확천금을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됐냐라는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본인도 내가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이미 말한 바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 서명한 문건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 이유야 간단하겠죠. 정치적 야망이 있던 이재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사업처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목을 메왔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이를 해결해줄 구세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욱으로 대변되는 업자들이었죠. 결론적으로 이 두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고 그 당시 이 두 세력 간에 오고 갔던 수많은 일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가지고 나는 몰랐다. 정진상이 그랬다. 그거는 유동규 거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대장동 업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려한 게 정진상, 유동규, 김용을 보고 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을 보고 줬겠죠. 그리고 그 돈의 대가로 업자들의 각종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의 말처럼 모든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정진상, 유동규, 김용 등이 다 한 것일까요? 이재명 본인은 정말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요? 어린 반푼언치도 없는 소리이죠.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검찰이 밝혀낸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대선 자금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심지어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이 출마한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죠. 그런데도 후보 당사자인 이재명이 이걸 정말 몰랐을까요? 뇌물성 돈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을 줬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처럼 대장동 게이트는 얽히설키 복잡한 듯 보여지나 그 본질을 보면 너무나 상식선의 간단한 부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는 지역 토착 비리의 전형을 띠고 있는 것인데 그 우두머리, 즉 정점에 이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죠. 대장동 위례신도시 소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이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이재명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뒤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게 이재명의 워딩이었는데요.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약 두세 가지의 큰 이유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재판을 앞두고 정진상이 보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쨌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경우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정진상의 경우 이재명이 경기 성남 재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약 428억 원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즉 받은 건 정진상,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건 유동규나 대장동 일당들이죠. 제밖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인멸 교사가 있죠. 검찰 압수수색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유동규의 휴대전화에 밝혀지면 안 될 뭔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공포감이 정진상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면 재판 관련 보도가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무엇을 제시했다더라, 유동규가 재판에서 무슨 말을 했다더라, 이것을 들은 정진상이 똥 씹은 표정을 지었다더라 등등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재판이라 언론사별로 이 재판 보도에 총력을 기울이게 자명한데, 자, 이게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부정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게 되면 국민들은 의심 단계에서 확신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고, 이런 게 민주당에게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친 이재명계가 장악한 지도부는 연일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중립 성향의 의원들과 비이재명계 의원 일부들은 별다른 공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관망세에 나섰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듯한데요.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 의원과 이재명의 첫 번째 검찰 출석일에 동행하면서 지원 사격을 보탠 의원 40-50명을 제외하면 입장 유보를 견지하는 민주당 의원은 약 12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딜레마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공개 목소리를 냈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또는 개딸들에게 낙인 찍히게 되거나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가는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곧 정진상, 유동규 뇌물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나오고 이에 여론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게 되면 이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니라 가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이재명이 추가 검찰 소환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공포증인데요.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이것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지난 농래건에서 그랬듯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이재명 체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이 대장동 또는 위례 또는 성남FC와 관련해 뭔가 결정적인 증거와 관련한 발언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직격탄이 되는 것이죠. 즉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게 상당하다는 게 입증이 된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 기소를 부르는 검찰 소환 불응을 이재명이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이 추가 소환에 응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법치국가에서
오로지 법치로만 범죄자를 다루는 게 상식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여론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도 장외투쟁,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영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